시그마에서 크롬용 슈퍼줌 렌즈 나왔습니다. 시그마 16-300mm DC-OS 렌즈 리뷰입니다. 시그마에서 부족한 크롬 렌즈 군을 채워주는 렌즈가 또 나왔습니다. 이 렌즈는 라이카 L, 후지 X 마운트, 캐논 RF 마운트, 소니 E 마운트에 대응하는 마운트로 전부 출시가 되었고요. 크롬용 카메라 렌즈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후지 X 마운트를 기준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플라스틱 마감이지만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서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고요. 커다랗게 줌링이 위쪽에 있고 밑에 쪽은 조그맣게 포커스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링을 락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버튼이 하나 있고요. 기타 버튼이나 추가적인 스위치는 없습니다. 이게 컨템퍼러리 라인의 디자인 철학에 맞춰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필터 구경은 67mm이고 길이는 123mm, 무게는 615g을 가지고 있습니다. 줌 범위에 비하면 상당히 가볍게 출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광학식 손떨림 보정 OS 기능을 탑재하기 때문에 좀 더 망원 촬영에도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망원 구간에서는 최대 4.5스탑의 손떨림 방지 기능이 보정을 해주고요. 광각단에서는 6스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렌즈 구성은 20군 13회, 조리개 날수는 9매로 원형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광각에서 f3.5, 그리고 최대 망원에서 f6.7까지 이렇게 쪼여지고요. 방진 방적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슈퍼 줌에 꼭 필요한 요소는 다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F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요즘 렌즈에 전부 다 들어가는 HLA 모터, 빠르고 정밀하게 AF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지 카메라 바디 자체가 사실 AF로는 완전히 뛰어난 바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성능까지 뽑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소니 버전도 있거든요. 이게 소니 버전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해외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HLA 모터 자체가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작동해서 AF 소음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빠르게 피사체를 추적하거나 이럴 때도 최대 망원에서도 안정적인 AF 성능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0.56m로 준 마크로 촬영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70mm에서는 1:2에 300mm에서는 1:3의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소 초점거리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슈퍼 줌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런 접사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와 렌즈가 가까워졌을 경우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그림자 잘 안 지게 확인하면서 촬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16m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를 보면 중앙부는 최대 개방일 때부터 화질이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mm에서도 중앙부 화질은 좋다. 이게 f4.5, 요게 f5, 요게 f5.6.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는 계속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극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일 때 살짝 흐릿한 느낌이 들고요. f4 때는 조금 더 그때보단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살짝 흐립니다. f4.5 때는 f4보다는 확실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f5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듭니다. f5.6, f6.3, f7.1 때가 화질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드네요. f8을 보고 다시 와도 f7.1 때부터 이미 화질이 극 주변부는 거의 최고조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150mm를 찍는다는 게 70mm를 봤거든요. 70mm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mm 중앙부 좋죠. 여기는 뭐 사실 볼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 화질 훌륭하고 쪼일수록 더 훌륭해지죠. 중앙부는 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66.6mm f5.6일 때의 극 주변부입니다. 극 주변부는 대비가 좀 떨어지는 소프트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f5.6일 때, f6.3일 때, f7.1 때, f8 때, f9 때,
F8을 기점으로 9에서 조금 더 회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F10 조금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중앙부 몰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66.6mm. 자, 이제 300mm일 때입니다. F6.7 인쇄 품질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잘 보입니다. F7.1 F8 F9.0 F10 중앙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제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중앙부 한번, 극주변부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극주변부 부분은 오히려 66.6mm 때보다 확대가 돼서 그런지 좀 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쪼여볼까요? 이게 F6.7이었고 이게 F7.1 수차 보이죠 여기? F8 수차 아직도 살짝 있습니다. F9 이제 조금 회절 같은 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대비감 떨어지는 조금 더 소프트해진 느낌. 300mm일 때 극주변부 화질이 생각보다도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6mm일 때 비네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정 옵션 같은 건 다 끈 로우 파일로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16mm일 때도 심하지 않은 비네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조리개를 조일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5.6 요 정도 되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더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눈에 띌 만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양옆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배럴 디스토션 이렇게 있고요. 66.6mm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네팅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 개방이 5.6대부터 비네팅은 거의 없다. 6.3 비네팅은 없네요. 그렇다면 왜곡도 살짝 보자면 제가 완벽하게 똑바로 찍지는 못했지만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살짝 핀쿠션 왜곡이 점점 시작될랑 말랑하고 있다. 50에서 60mm, 65mm 요 사이 구간이 가장 왜곡이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00mm일 때의 비네팅입니다. 비네팅이 약간 있는데 심하지 않네요. 7.1 때도 거의 없고 F8 때는 비네팅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봐도 비네팅은 없네요. 300mm일 때는 제가 이제 넓은 곳에서 찍지를 못해갖고 요걸 찍지는 못했지만 크게 왜곡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직으로 쭉 내려와 있죠. 원래는 핀쿠션 왜곡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이제 배럴 디스토션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면 왜곡이 특별히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mm일 때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살짝 수차가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극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수차가 생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더 눈에 띄죠. F4 때도 여전히 있고요. 4.5, F5.0, F5.6, F6.3, F9.0, F22 조리개를 조여도 전반적으로 수차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6.6mm F5.6 가운데에서는 깔끔하네요. 수차가 색수차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가운데 F6.3 F7.1 66.6에서는 색수차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300mm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m일 때 살짝 가운데 보면 이런 식으로 최대 개방일 때 6.7이죠. 살짝 파란색으로 수차가 생기고 있다. 주변부를 봐도 빨간색 그런 수차는 거의 없는데 파란색으로 살짝 이렇게 먹어있는 느낌이 들죠. 슈퍼 줌렌즈니까 뭐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거죠. F18일 때 수차가 살짝 들어갔네요. 그래도 약간 이 렌즈가 영상을 상당히 신경 쓰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초점 호흡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 설명을 하자면 포커스 브리딩은 초점이 바뀔 때 화각도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렌즈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각에서만 약간 포커스 브리딩이 있고 렌즈 화각의 중간단과 최대 망원까지는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브리딩 억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슈퍼줌 렌즈의 이 매력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팝포컬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한 팝포컬은 아니고요.
제가 300mm에서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AF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여기 이렇게 포커스가 맞아 있는 모습, 이렇게 92.1mm에서 아까 여기였죠. 이거 포커스가 살짝 이제 벌써부터 초점이 살짝 나가 있지만 영상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살짝 쓸 수가 있을 정도는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덤으로 더 보자면 47.8mm 47.8mm 때 이때는 이제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피사체가 이게 이렇게 잘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사실 이 정도면 잘 모를 것 같아요. 16mm 원본 사이즈는 이만하고 이제 확대를 하자면 여기 자 이제 200% 확대했을 때 16mm일 때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완벽한 팝포컬은 아니다. 자 이제 복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형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서 원형으로 나오는데 주변부는 살짝 캐치아이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수차도 살짝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복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몬처럼 생겼죠. 이게 16mm 최대 개방 f3.5일 때의 복회입니다.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양파링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형 복회이지만 주변부는 잘려있는 그런 레몬형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f7.1 정도 되면 원형으로 거의 다 바뀌는 느낌인데 대신에 이게 조리개 날 매수가 일단은 구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각이 지는 형태의 그런 복회로 보인다. 그런 원형 복회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6mm일 때 f5.6에서 최대 개방에서의 복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복회를 보여주지만 살짝 이렇게 각이 살짝 있는 그런 특징적인 복회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이제 각진 모습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고요. 복회가 약간 완벽하게 흐드러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캐릭터가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회가 좀 특징이 있는 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여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사용했기 때문에 빛 갈라짐 표현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조리개를 F11 이상 조이면 선명한 빛 갈라짐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렌즈 하면 렌즈 플레이 억제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의 최신 멀티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광원에서도 플레어와 고스팅 현상이 적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역광 환경에서는 미세한 플레어가 있긴 있고요. 다른 중국 저가 렌즈들과 조금 다르게 시그마는 요 렌즈 플레어 억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 들고 다니면서 여러 환경에 촬영하는 경우에 야외 환경에서 여행이나 다큐 혹은 조리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좋은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뛰어난 포커스 브리딩 억제력. 영상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 광각에서는 특히 주변부 화질 저하와 왜곡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점, 최대 망원 시에 조리개가 f6.7까지 조여진다는 점,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는 광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에서 나온 16300mm DC-OS 렌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탐나는 렌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롭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용으로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전부 다 해결되는 느낌이라서 이거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